어디로 봅니다. 와우, 오늘은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지금 아침 기온이 14도. 좀 되게 포근하다기보다 조금 약간 더울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런 날씨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음입니다. 지금 날씨는 이제 괜찮습니다. 미세먼지도 괜찮고요. 근데 제 목이 조금 이제 목소리가 살짝 좀 가라앉았네요. 최근에도 좀 비염 때문에 조금 코 상태,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방송과 더불어 아침 걷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침을 나서는 이 걸음에는 죄가 없는 거죠. 좀 약간 강한 멘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햇빛이 이렇게 강한 걸 보니까 오늘도 좀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네요. 낮 최고 기온 28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히 막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참 다양한 시험들을 이렇게 치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분야의 시험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시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제 전공하고는 또 거리가 있는 분야의 시험들도 있었고, 일단 사회과학 분야, 아니면 어학 분야,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시험들이 있죠. 한국에는 어떤 자격증 시험부터 시작해서 학교 관련 시험, 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 뭐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취업을 위한 시험, 어떤 점수를 위한 시험 뭐 있고요. 뭐 토익 같은 거, 뭐 한국사 검정 능력 뭐 시험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달린 시험이다. 특히 가장 그런 표현을 많이 듣는 시험이 수능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런 시험을 포함해서 각종 시험도,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난이도가 좀 쉬운 시험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유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시험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리가 들려오네요. 빨리 이 현장을 먼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험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결국 멘탈이죠. 어떤 멘탈로 임하느냐. 이때의 멘탈은 조금 다릅니다. 너무 자기가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는 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아예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긴장감이 없는 경우, 긴장하지 않는 그런 진짜 막강한 멘탈. 그 상황으로 난 긴장이 안 된다. 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긴장이 없으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 저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수하게 돼 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마음가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실수를 다 한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말이죠.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잘 본 시험도 있고 잘 못 본 시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린 문제가 나왔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 적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정말로 그 문제를 몰라서 판단을 하지 못해서 틀렸다기보다는,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시험 공부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에서,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일 수도 있고, 시험 볼 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바로 실수예요. 이거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3번을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실제 답안지에는 2번을 체크하는 케이스.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답안을 밀려 쓰는 경우도 있죠. 별 생각 없이 하다가 밀려 쓰고 마지막에 시간이, 답안지를 교체할 시간이 없으면은 그대로 그 답을 그냥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밀려 쓴 만큼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실수입니다. 결국 얼마나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 그 멘탈은 평소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돼요. 약간의 긴장감은 있대.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아예 긴장 안 하면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내가 어떤 그때 몸 상태면은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을까. 살짝 긴장한 상태, 정신이 또렷한 상태, 하지만 당당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스스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흔히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으면,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전날 밤에 잠을 설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긴장해서 잠이 안 와서 평소엔 잘 자다가도 한 새벽 2시, 3시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걱정이 가중이 되죠. 와,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잤는데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잠이 부족하면은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거 사실은 저는 그 측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긴장감 자체가 잠을 못 잔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열악함,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물론 좀 더 일찍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그거 걱정할 바에는 아예 그냥 웬만하면 편안하게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다. 아, 뭐 잠 못 잤으면 뭐 못 잔 만큼 조금 정신, 커피 좀 많이 마시고 그날은 그렇게 몸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편안한 생각으로 좀 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오는, 외부의 어떤 시험 내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치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겨내는 거,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그것도 멘탈의 하나고요. 물론 더 좋은 멘탈을 만들어 놓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잠의 양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 심지어는 그 전날에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수험생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벼락치기 하던 거, 벼락치기 뭡니까? 그 전날에 거의 밤 새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잘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약간의 좋은 마음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겁니다. 좋은 몸 상태, 좋은 멘탈, 약간의 긴장감, 평소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준의 긴장감. 너무 긴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의 긴장을 하면 될까. 평소에 워낙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학교 음악 시간에 말이죠, 뭐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노래 시험, 실기 시험이죠, 일종의.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 막 긴장되는 거. 딱 막상 이제 내 바로 앞 차례, 앞 순서, 다른 친구가 이제 노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바로 나다 라고 했을 때 막 가슴이 이제 쿵쾅쿵쾅 되는 그런 경험들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엔 긴장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긴장은 좀 오버라는 거죠. 편안하게 우왕청심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결국 멘탈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험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언제가 내가 컨디션이 가장 좋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씩 상기를 해보면서 그때 그 상태로 우리가 좀 몸을 수렴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의적인 생각을 버리자. 중요한 시험에서 말이죠,
어려운 시험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시험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시험이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국어 영역 시험, 예, 언어 영역 시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첫 출발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비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고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예, 그런 시험들에서는 말하자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죠.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대학원 시험일 수도 있고 공식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뭐 PSAT 이런 시험들도 있죠. 거기에 임할 때는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뭡니까? 제시문이 대단히 깁니다. 제시문이 거의 시험지에 한 페이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한 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과장을 하자면 단편 소설 읽는 느낌? 예. 하나의 진짜 그 완결이 되는 서사를 하나를 쭉 그냥 읽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던 사실, 모르던 지식들이 많이 감춰져 있죠.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그 의미들을 한 번에 다 밝혀내는 거,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출제자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뭔지, 용어 정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시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문제에 제시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라면은 그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글을 읽고, 예, 뭐 어떤 점에서 뭐 틀린 것은, 예,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그 안에 찾는 거예요. 근데 흔하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뭐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의적인 판단. 내가 이미 이 제시문을 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상식, 내 배경 지식으로 그 문항을 이제 풀 때 오는 그 문제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시문에서 정의한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시문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이게 참 훈련이 안 된 케이스, 훈련이 안 된 경우에는 진짜 자주 있는 일이에요. 맨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제시문에서 객관적으로 출제자가 이제 주는 그런 힌트들을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용어의 정의를 새로 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용어로서 정의를 했다면, 이를테면은 이제 법정 용어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법정 용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뭐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화폐라고 했을 때, 화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폐, 예,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시문에서는 화폐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의미의 화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쿠폰 그런 것도 다 화폐라고 정의하자, 화폐라고 보자 라고 시작을 했다면,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 제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내 자신을 개조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의적인 판단은 버리겠다. 나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임하겠다. 물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배경 지식이 관여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배경 지식을 객관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문제에서 위배되지 않는, 이 제시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내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제시문에서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제시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월드가 있어요. 그 세계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옳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게 이제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긴 지문을 이제 읽을 때, 긴 제시문을 좀 읽을 때 필요한 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와,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좀 높은 작업인데요. 진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반응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 대응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시문에서 제시한 어떤 사실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깡그리 이제 잊어버린 케이스죠.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시문에서 그걸 이야기했는지 워낙에 많은 지식 정보들을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최우선순위 맞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글을 읽을 때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문장이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냐 라는 걸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플러스 뭔가 엄밀한 부분, 크리티컬한 부분, 뭔가 문제 내기 좋은 부분, 물어볼 것 같은 부분,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거죠. A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A는 B이고 B는 C가 되고, 그래서 A는 C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지만, 다만, D가 나오는데 D도 B인데 D도 C가 되는데 D는 A가 아닌 케이스가 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이 D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그렇다고 A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A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D와 구분이 되죠. A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D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D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또 제시문에 표시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다시 찾아갈 필요도 있으니까. 워낙에 방대한 그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시문이라면 그걸 완전히 오롯이 한 번의 독해를 통해서 다 내가 그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지점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표식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사실로 다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험에 가장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멘탈을 갖춘다. 그 당시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괜찮았을까. 이런 게 한편으로는 좀 징크스 같은 게 되기도 하죠. 내가 이럴 때는 뭐 좀 좋은 결과가 있더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 한편으로는 내가 면도를 했을 때, 면도를 하지 않을 때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면도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약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부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몸 상태를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태, 정신이 또렷한 상태, 최대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춘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절대로 나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실천. 뇌피셜로 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주어진 논리대로, 주어진 사실대로 나는 문제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과 거기에 따른 실천,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제시된 사실, 제시된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어떤 문제, 뭐가 여기서 문제화 될 것인지 미리 좀 생각을 해 놓는 거. 그러면 내가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그 거리, 접근성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를 맞출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도 좀 시험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시험을 앞둔 그런 많은 수험생들 계시다면 조금 참고할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5월에 더운 아침, 좀 많이 걸어서 좀 이제 더워졌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수요일 날 다시 활기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